물가 많이 오르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생활 물가가 7개월새 최고네. 그러면서 한 끼 식사가 이렇게 13,000원씩 되는 거 이거 자연스러워졌어요, 벌써. 자,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보면 2.03%, 24년도에 2.32%, 2%에서 3% 정도 물가가 올라요. 이 정도는 그냥 늘 오르는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건설공사 원가도 이거 비슷하게 올랐겠지. 왜 공사비 갈등이 유독 요즘 들어서 이렇게 심한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보면 입주가 임박했던 사업장에서 이딴 공사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상승했어요. 철산 주공 8구 단지, 신반포 4지구 재건축조합 이런 부분 전부 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일 못할 것 같아요. 더 올려주세요. 이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서울만이 그런 거가 아니에요. 해운대 우동 1구역 부산이네. 여기도 2판 4판이다. 공사비 갈등에 건설 현장 올 수도. 이런 신문기사 우리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시공사를 교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공사 교체 추진하고 있어. 공사비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너 안 되겠다. 너 바꿔야 되겠다. 난 우리 공사비 못 받으면 우리 안 할 거야 이거. 이런 갈등이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른 거 정도 오른 거 아니야? 왜 유독 건설 현장에서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용도의 집을 23년도에는 이 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1년 뒤인 24년도에는 똑같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보면 6%, 5%, 6%, 6%씩 원가가 올랐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소비자 물가가 2%에서 3% 올랐습니다와 너무 대조적이잖아. 실제로 소비자 물가 오른 거보다 현장에서의 공사 원가가 2배씩은 더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이 2배가 다가 아니에요. 보면 3년간 26%가 공사비가 상승을 했어요. 이 공사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신문 기사에 나왔잖아요. 공사 원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공사비 갈등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알겠어 철강과 시멘트 올랐으니까 다 올랐네. 현장에 철근 값 오르고 레미콘 값 올랐으면 다 오른 거죠. 전쟁과 물가 오르고 이랬으니까 이거 올랐겠지. 그리고 금리도 올랐으니까 돈 빌려갖고 공사해야 되는데 돈 빌려오는 그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 자체가 7% 10% 이렇게 올랐으니까 고스란히 상승 요인이 됐겠지. 알겠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인건비 상승. 왜 유독 요즘 와가지고 인건비가 문제가 되느냐? 인건비도 물가처럼 똑같이 올랐지 않았냐? 아니,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비교를 해보면 1000가구 짓는데 3년 만에 50%가 뛰었어요. 인건비만. 숙련공은 줄어들었고 미숙련 고령자만 늘어서 이거 현장 운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52시간 근무. 첫 번째, 두 번째, 청년층이 현장을 너무 기피하고 있어요. 이 2가지 때문에 현장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는 거에 굉장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자재비도 물론 올랐지만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분쟁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52시간 문제와 청년이 현장을 기피하는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유독 원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원인이 되었을까? 지금 보세요. 저렇게 이제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5시 반이야. 한 5대 정도 남았어. 그러면 저 5대를 6시 반 이때까지 다 치고 끝내야죠. 52시간이니까 이번 주에 나 52시간 다 끝났으니까 나 이거 갈 거야. 할 수 없잖아요. 현장 공정상 작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장 작업해야 되는데 5시 땅 쳤다고 내 퇴근해야 되나요? 이거 좀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좀 하고 가야죠. 자재가 비싼 자재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얼른 좀 현장에다가 올려서 도난 방지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외부에 뭐 비 맞고 이런 거 놔둘 수 없으니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해야지. 내일 당장 들어와가지고 돌 붙여야 되면 돌 붙일 수 있는 가설 작업대를 늦더라도 오늘 끝내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장의 일이라는 거가 연속적으로 오늘 끝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딱 제한을 두면 현장에서 문신의 폭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전 회사의 전 공종의 사람이 바글바글 이유가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늘어나는 거는 숙련공을 도와주는 비숙련공의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탄력적 근무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숙련공의 인원만 증원이 되고 결국은 인건비만 한없이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연구개발, 반도체 R&D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52시간을 노동상한제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굉장한 큰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반도체 R&D 근로자들은 52시간에서 좀 제외해야 된다. 아니다, 뭔 소리야, 걔네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외 규정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 근로자는 뭐 더할 나위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청년층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사람이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바글바글 많은데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 제외하고 60대, 우리나라 근로자 60대면 엄청나게 젊은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60대만 되면은 뭐 막내요, 막내. 그리고 작업하는 걸 한번 보세요. 다 올라가면서 이어서 올려주고 이어서 받고, 그리고 사람이 메뉴에서 설치하고, 온리 수작업에 의존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은 철근을 다 깔았고, 지금 요렇게 철근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이 넓은 판을 까는데 이게 그냥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작업량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수 많이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블록 한 장씩 한 장씩 올리고 가설 발판 만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다가 올려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줘서 숙련공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서 이 벽을 만드는 조적 작업. 작업 방식, 재료 순서 옛날과 정과 동. 잔디 심고 있어요, 조경. 이때는 뭐 진짜 인원이 거의 인해 전술이죠, 인해 전술. 온리 사람 손. 30년, 40년 전 방법 그대로. 어떤 건 한 100년 정도 전에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런 젊은 분들이 현장에 빨리 보강이 돼야 되겠다. 저런 젊은 인재들이 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 옛날 방식하고는 틀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장비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작업하면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가 있어 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젊은이들이 모이겠죠. 실제로 드론이 건물을 쭉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건 크랙이야, 이거는 크랙이 아니고 조인트네, 여긴 크랙은 아닌데 크랙처럼 보이지만 조인트야, 이 크랙은 0.3mm야, 이 크랙은 0.5mm야, 이렇게 균열 지도를 만들어줘요. 그거 딱 보고 균열 보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건 크랙이야, 요건 크랙 아니야, 뭐 요거는 뭐 0.5mm야, 요건 0.3mm야 라고 드론이 한 바퀴 돌아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 있습니다. 지형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얼만큼 높고요, 여기는 얼만큼 낮아서 현재적으로 전체적인 지형은 이렇게 됐고 토사량이 얼마입니다 라고 드론이 지형을 분석을 해줘요. 표층은 얼마고요, 안반층은 이만큼 들어가면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따박따박 찍어내고 있는 PC, 이것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미 다 집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레고 조립하듯이 착착착 얹어서 전체적으로 연결만 해. 모듈러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최첨단 방법은 방법대로 빨리 확대시키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시도, 이런 거를 해서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젊은 층의 유입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현장이 탄생이 되는 거죠. 오늘 끝.